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전성기 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영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저희가 영광이죠. 저는 특히 저희 아나운서 대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더불어서 선배님 제가 지금 진행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되고요. 선배님 앞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명칭을 그냥 전영우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네. 네. 저도 떨리네요. 왠지 오늘 테스트 받는 기분이에요. 그 아나운서 생활을 길게 하시다가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나운서 생활도 무려 30여 년 하셨고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과 또 교수라는 직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각. 그렇죠. 사람마다 갖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저에게 말하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가 방송국 다닐 때는 방송국이 한 군데거든요. KBS. 네. 그러니까 그 인기 직업이에요. 네. 그 인기 직업인 만큼 인기를 얻어야죠. 네.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 정보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접하고 빠르게 전달하고. 네.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한 추억이 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를 또 이제 택하셨는데 네. 교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 교수는 남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네. 최근에 저는 책을 몇 권 썼지만 네네. 그 책도 전부 제자가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가 있었어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제자 키우는 보람, 기쁨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를 30년 했지만 대학 교수를 30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부 연장선상에 있어요. 네. 아나운서도 말하기, 읽기, 듣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화법이라는 과목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르쳤어요. 네. 우리말 화법이라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또 하셨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연장선상으로 그렇죠. 해서 또 제2의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꾸준히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제 나도 제2의 인생 어떻게 다시 꽃피울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책도 여러 권 쓰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화법에 대하여라는 책을 또 발간하셨고 그렇죠. 연이어서 최근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그렇죠. 번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궁금해요. 어떤 책인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대화로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그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이 나갔는데 대화를 하면은 우리는 흔히 입이 말하고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입을 통해 인격이 말하고 네. 귀를 통해 인격이 듣거든요. 입을 통해 인격이 말하고 귀를 그렇죠. 통해 인격이 듣는다. 그렇죠. 오. 그러니까 대화는 인격의 만남이요 인격의 교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면에 등한히 했죠 그동안에. 네. 그것이 윤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리학 책을 번역한 거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서가 많은 중에 저는 레토릭을 이미 번역했고 2009년에. 네. 레토릭을 보통 수사학이라고 그러지만 영한사전을 보면은 수사학이 있고 그다음엔 변론술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레토릭은 변론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네. 그런 걸 하는 건데 그 파트가 레토릭에 수사학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것을 전체로 봐서 수사학 그러는 것은 좀 성급한 번역이죠. 네. 레토릭은 변론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쓰신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론 그 최근에 쓰신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책도 번역하셨지만 네. 결국은 다 화법, 스피치. 그거죠. 네, 그런 걸 주제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화법에 특히 집중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1983년 네. 유엔이 당의 연도를 커뮤니케이션을 해라고 선포했어요. 네. 국제사회에서도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면은 네. 1983년을 유엔이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오, 네. 이제 그런 데서도 자극을 받았지만 저는 그 이전부터 그때부터 한 20여 년 전서부터
1960년대 초기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국어 선생을 몇 군데서 했어요. 네. 경기고등학교라든가 몇 군데서 국어 선생을 했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를 가르치기보다는 국문을 가르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을 가르치는 국어 시간은 있어도 말을 가르치는 국어 시간이 없어요. 네.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네. 미국은 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거기는 주로 화법과 작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피킹과 라이팅. 네. 그게 참 중요하거든. 네. 근데 우리는 문장만 해석하는 걸 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발음을 배울 줄 알면서 국어는 발음을 배울 줄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네. 우습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네. 문제의식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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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법을 전공하게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지도하시면서 20대 이제 젊은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지금 드셨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국어 그렇죠. 교육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그렇죠. 학교에서 국어를 그냥 문법으로 공부만 했던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숙 아나운서도 이제 말씀하잖아요. 네. 그럼 청취자가 들을 때 네. 듣기가 편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 포즈. 네. 말과 말을 끊어서 하잖아요. 네. 띄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듣기가 편해요. 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우질 않아서 그냥 일직선상으로 말을 해버려요. 네. 띄는 게 없어요. 그것은 띄어쓰기를 안 한 책이나 글을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게 되려면은 중간중간을 끊어야 합니다. 네. 그게 포즈죠. 포즈라고 하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발음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발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글날도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네. 한글 그러면 세계적인 우수 한글자라고 우리가 다 압니다. 네. 또 알파벳 문자도 세계적인 문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소리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리를 적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영어 사전에도 보면은요. DOUBT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도부트 같아요. 발음이. DOUBT. 의심이니까. 네. 그래서 난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 나우부트 그랬다고요. 네. 너 너부트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영한사전 보니까 나우세요. 네. 도부트가 아니고. 네. 소리글인데 영한사전에 꼭 발음 기호가 있죠. 네. 우리나라 말도 그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발음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음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저는 처음에 착안하는 게 발음 사전이에요. 네. 가령 의라는 한글이 있잖아요. 네. 의. 네. 근데 발음은 네 갈래 아닙니까? 네. 관형격 조사 쓸 때는 보통 의 그러지만 애라고 그러죠. 즐거운 나의 집이지.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하게 네. 들리잖아요. 네. 이게 발음을 배워야 하거든요. 네, 근데 발음을 안 배워요. 학교가 이런 거를 등한히 해요. 네. 그럼 국어 시간에 뭐냐 하면은 시험 볼 때 보면은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네. 또는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해라. 네. 이것은 국문 시험 문제지 국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말을 어떻게 할까? 남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네. 우리 속담에도 같은 말이지만 어해 다르고 아해 다르다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 억양 문제로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한글이 좋은데 네. 네라고 썼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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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억양. 발음 네.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발음 기호라 그러죠. 네. 억양, 발음, 음성 표현 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급학교 입학시험에 안 나오니까 문제로. 네.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은 게 화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SNS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휴대전화 또 인터넷 그 SNS를 통해서 또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문자 많이 보내고. 그럴 때 이제 언어 파괴가 많이 되는 거 체험하시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그거는 의정 단상에도 막말이 문제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윤리학이에요. 아까 첫째가 말씀하신- 인격 형성이거든. 네. 인격을 형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보면은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착한 원인이 있으면 착한 결과가 있고 네. 악인 악과야.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인격 형성을 해야 하는데 감춰져 있다고 해서 막말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 군집심리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자기를 감추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떳떳하게 말을 내면은 예절도 갖추고 갖추어진 인격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죠. 네. 참 중요하죠. 그게 네. 윤리학입니다. 네.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딱 그 한마디로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격으로 말하고 그렇죠. 인격으로 듣는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네, 언어 그러게 철학. 말이에요. 저도 오늘 예. 또 새삼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신 가운데 또 제가 알기로는 노랫말을 또 쓰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아니에요. 방송국에 있으니까 네. 또 국문과 나왔으니까 네. 한번 해볼까. 그래서 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요의 그 노랫말을 보면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들어있죠. 네. 그리고 또 시대적인 감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방송국에 있어서 그랬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가을 아니에요.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걔도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게 가을인 것 같아요. 네. 봄은 약동의 계절이니까 그게 스프링 아니에요? 스프링처럼 튄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가을에 우리의 정서는 차분하게 가라앉거든. 그리고 추억하게 되고 임을 그리게 되고 네. 이제 그런 거 고향을 찾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정서를 좀 살리느라고 노래말을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느낌의 사랑의 계절이라는 패티김의 그거 있죠. 노랫말을 쓰신 건가요? 네. 방송국에 있는데 네. 기록윤 씨라고 작곡가가 왔어요. 네. 길 선생 이거 노랫말이 좀 시원찮은데 좀 곡 좀 붙여줄 수 있겠냐고. 근데 이렇게 보더니 붙이겠다고. 오. 그러고 얼마 있다 기록은 곡을 지금 붙여 대단하신 가져왔어요. 그 작곡가시잖아요. 네. 그 패티킴의 이제 그 부군되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작곡이 된 거예요. 아, 그게 시초가 되셨던 거예요? 사랑의 계절이죠. 네. 이맘때를 배경으로 한 거죠. 그러게요. 시대적인 배경이. 네. 시절이지 시절. 혹시 또 그런 노래를 위해서 멋진 시를 또 한 편 또 써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는 그런 수준에는 못 미쳐요. 아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아마 하나 더 해보시죠 라고 권유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네. 우리 전영호 교수님이 작사하신 패티김의 노래 사랑의 계절이라는 노래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한번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가을인가 사랑의 계절,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 가을 노래 말고 이제 계절별로 좀 한 곡씩 좀 그래도 하시죠. 좋죠. 네. 이제 네. 곧 겨울인데. 그래요. 겨울 노래 기대해 볼까요? 내년 봄, 내년 기대해도 여름도. 좋아요. 네네. 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30년간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고 또 30년을 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신 전영우 교수와 함께 우리가 말에 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예법, 예의, 기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 근대 토론사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셨다고요. 그렇죠. 한국 근대사도 역사까지 토론을 중심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TV 같은 걸 보면 토론 방송 많이 있잖아요. 토론 프로그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저게 무슨 토론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잘하는 이제 토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보시기에 전영우 교수님께서는 토론하는 방송 같은 걸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토론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요. 네. 우리의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좀 평범하게 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진리를 찾는 것이고 네.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문하는 기초적인 방식이 토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우리들이 토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대화라고 그럴 것을 토론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간담회하는 것도 토론이라고 그러고 네. 어떤 때는 토의하는 것도 토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토론은 한 가지 그 논제를 놓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서로
그 상대방을 논박하고 자기 주장을 힘있게 하는 게 토론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저 평범한 좌담, 평범한 대화, 평범한 토의를 토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요. 네. 토론에 앞서서 토의가 있어야 돼요. 토의는 어떤 주어진 문제 있잖아요. 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토의예요. 네. 토론은요.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 해결책을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네.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부. 네. 이것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래서 토론은 반드시 앞에 이게 붙어요. 가부 토론. 네. 적부 토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입장에 쓰질 않으면서 일반 대화를 하면서 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에는 학술적인 의미가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네. 일반 그 보통 명사로 쓰이는 토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학술적인 토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중요하죠. 보면. 낱말이. 네. 네. 낱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토의, 간담회, 대화,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뭉뚱그려서 그렇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할 때는 이제 김 아나운서가 말씀한 것처럼 낱말 선택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용어 선택이 중요해요. 네. 낱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어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쉬운 말을 골라 쓴다는 거. 네. 그러나 비속어는 버려야 한다는 거. 그렇죠. 쉬운 말 쓰다 보면 비속어가 나와요. 네. 그다음에 예의 바른 그 언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네. 또 좀 더 좋은 말을 골라 쓰면은 감각적인 언어.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안경방에 네.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그랬더니 요새 유행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네. 유행이 뭐냐고 그랬더니 렌즈에다가 장밋빛을 약간 넣어드릴까 그래요. 네. 그냥 난 무심코 넣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고 안경을 끼워보니까 술 한 잔 먹은 다음에 눈 언저리가 볼구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와요. 아주 실망했어요. 네. 내가 이걸 왜 장밋빛이라고 해서 그냥 수긍해버렸을까. 그때 만약에 안경점 주인이 벽돌빛을 약간 넣어드릴까요? 그랬으면 어떡할까? 네, 그러면 안 저는 하셨겠죠. 안 했을 거예요. 네. 그게 낱말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지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세대가 다른 아주 젊은 세대랑 이야기할 때랑 또 이제 만약에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또 저보다 훨씬 이제 연배가 어르신인 분들과 얘기할 때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죠. 우선 그 언어 표현에서요. 네. 나이 먹은 사람은 속도가 느려요. 네. 젊은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네. 근데 빠른데도 알아듣더라고.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빠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노인하고 대화할 때는 좀 느리게 해야 되고 아니면은 포즈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띄어 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네. 혹은 끊어 말하는 법이라고 그러는 게 더 나을지 모르지. 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은 난 네가 좋아 이런 표현보다는 네. 난 네가 좋아. 어떤 것이 좋아요? 더 강조가 되네요. 그렇죠. 포즈가 이런 걸 있는 게. 가르쳐야 네. 돼요, 학교가. 네. 근데 이런 걸 국어 시간에 안 가르쳐요. 그게 답답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음성 표현 문제라든가 또 낱말을 고르는 문제라든가 또 예절을 갖추는 거. 네. 우리가 예절 그러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예의 범절이 줄어든 말. 예절 그러면 또 다른 사전에는 예의와 절차. 네. 그걸로 사전 보는 이가 도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절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예절은 뭐냐. 인간관계의 윤활유다. 네. 인간관계의 윤활유 같은 게 예절이다. 네. 그리고 예절은 뭐냐. 남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예절은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이다. 네. 예절은 뭐냐. 남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다. 네. 어떻게 하면 남을 편하게 해 줄까. 이쪽에서 막말하는데 상대방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죠. 안 편하죠. 편을 내야. 불편하죠. 남을 편하게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절을 갖추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왜냐? 성미가 급해서 네. 적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할 때 중요한 걸 감정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네. 감정을 제어하면서 말을 해야 할 텐데 우리는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죠. 네. 막말이 되죠. 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채워야 합니다. 네. 그냥 교양이 필요한 거예요. 네.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요새 책을 잘 안 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책 만들었다니까 잘 안 팔린다는데 그건 만들어서 뭐냐고 그래요. 네. 책을 읽어야 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지금 저에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잠깐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네. 여러분, 저희, 시인의 숙대에서 오래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김남조 선생이라고. 아, 유명하신 분이죠. 김남조 선생님의 시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나는 너를 좋아한다가 아니야. 네.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그대 게 있음에 감각적인 언어라고 그렇죠. 하는 건가요? 내가 있네. 감각적인 언어 표현이죠. 네, 네. 그 한마디로 끝나죠. 네. 아, 딱 사랑하기 좋은 계절. 우리 교수님 아까 사랑의 계절이란 그런 노래 가사도 쓰셨지만 또 이렇게 그대 있으면 내가 있다. 이런 표현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한데요. 네. 앞으로도 계획하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목표도 있으시고. 네.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아나운서를 했고 30년, 네. 대학 교수를 30년 했고 요새도 대학원에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저술을 해요. 책 쓰는 일. 네. 그게 그렇게 즐겁고 보람 있고 그게 정신 운동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신 운동도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나이의 구김살을 그렇게 자꾸만 새겨가지 않는 네. 그런 생활을 즐기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아, 지금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교수님 말씀 가운데 말은 우리가 인격으로 말하고 그렇죠. 인격으로 듣는다. 요 한마디로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마쳤습니다. 일주일이 또 금방 갔죠? 자,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또 마무리 인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and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